주방에서 하는 대몬의 업무는 설거지이다. 그런데 한 달간 겪어본 바로는 그 이상이었다. 대몬은 같은 방글라데시인 2명을 가게에 소개시켜주고 데려왔는데, 한 명은 27살 남자이고 구의실에서 실장 보조를 하고 있고 이름은 세브이다. 또 한 명은 23살 여자인데 조리실에서 일주일에 2-3번 나와서 설거지 알바를 하고 있고 이름은 리사이다. 이런 배경에서 대몬은 이들 2사람에게 거의 리더 행세를 하고 있는 듯 했다. 이들 3사람이 대화할 때는 그들만의 언어로 대화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순 없지만 몸짓과 눈빛을 보면 능히 짐작이 되어진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들의 문제는 그들끼리 해결하게 두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른 채 리사가 설거지를 하러 오는 날은 바쁜 날만 오기 때문에 리사가 설거지를 하면 대모는 실장인 나를 보조해서 나의 업무를 도와줘야 한다. 가게 첫 출근은 1시 30분에 구의실 실장이 가게 문을 열고 오픈한다. 영업 전에 미리 닭을 장작으로 초벌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2번째로 2시에 내가 출근한다. 20여 명 직원들 식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고 3시에 홀 알바생이 출근한다. 다음으로 구의실 보조인 세브가 3시 반에 출근하고 그 이후로 홀 알바생들이 시간대별로 출근한다. 가게 남자 사장은 일찍 나오는 듯한데 초반에는 근처에 있는 다른 가게에 있다가 6시쯤 되면 오는데, 지분을 일부 투자한 동업 사장이다 보니 대표는 따로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거의 10곳 가까이 된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었다. 이런 시스템에서 보면 주방 오픈은 내가 해야 하는 상황인 거다. 그러 첫 출근해서 첫 업무가 20여 명의 밥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 왜? 면접 때는 그런 말이 없었거든. 만약 그 사실을 면접 때 알았더라면 난 절대로 근무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너 명도 아니고 20여 명 되는 가게 식구들 밥을 해야 한다고? 구내 식당이야? 뭐야? 네버, 노우 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거다. 그런데 말 한마디 없다가 첫 출근하니 그제야 밥을 해야 한다고 하네? 너무 어이가 없다. 그것도 초저녁에 1번, 이후 9시에 1번, 2번을 식사 준비를 해야 한다 하니 내가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을지 상상을 해보라. 사장과 이야기했다. 사장님, 원래 실장이 식구들 밥 챙기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대부분 서너 명 정도 되는 적은 인원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가게 메뉴 중에 먹고 싶은 거 먹게 하고 그거 만들어서 내줘요. 그런데 이 정도 되는 인원이면 밥하는 사람을 따로 두는 게 맞지. 어떻게 면접 때 말 한마디 없다가 출근하니 밥을 하라고 하실 수 있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라고 강하게 어필하자 죄송해요. 깜박하고 말씀 못 드렸네요. 그런데 실제 먹는 인원은 10명? 15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알바생들이 빠질 때가 많거든요. 사장님 핵심은 그게 아니죠. 10명은 적나요? 실장이 밥을 챙기는 건 당연하지만 거의 대부분 사장, 점장, 매니저, 그리고 주방실장 이 정도 밥을 하지 가게 출근하는 알바생 수십 명 밥을 주방실장이 해주는 데는 한 곳도 없어요. 그런 곳이 설령 있더라도 알바생이 1명, 2명이거나 한 소규모 인원일 때는 굳이 시스템 안 따지고 가족 같은 개념 그러면서 해줘요. 그런데 인원이 10명을 넘으면 상황은 달라져요. 그것도 한 끼도 아니고 2끼씩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여 실장님, 사장은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더 이상 말이 없다. 여 실장은 결정해야 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미 출근은 했는데 여기 출근하려고 며칠을 기다리며 날짜를 허비했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 면접 보고 기다리고 하다 보면 날짜만 계속 허비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침묵을 깨고 사장이 말했. 밥 대충 해주셔도 돼요. 국 한 가지만 해주세요. 김치는 원래 있으니까요.
여 실장은 말없이 계속 고민했다. 면접 때 최소 1년, 길면 2년 근무하겠다 말했고, 그게 여 실장의 스타일이어서 근무할 기간을 면접 때 정확히 말해주고, 그리고 그 기간이 짧든 길든 정확히 그 약속을 지켰고 어긴 적이 없다. 이번에도 나름 계획이 있어 1년 아니면 2년 말하고 들어온 건데, 여기서 틀어지면 계획을 또 다시 짜야 한다. 고민이 너무 깊어진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말이국 하나지. 그 많은 인원의 밥을 챙겨야 한다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어린 사장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고민 끝에 여 실장은 계획을 위해서 딱 2년만 눈 감고 고생한다 치자. 그렇게 결심하고 사장에게 말했. 밥 투정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더니, 당연하죠. 뭐든 잘 먹겠습니다. 여 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뭐든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해요. 할지 말지 선택권을 줘야지.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그러시면 저한테는 선택권이 없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하하, 근데 사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밥 이야기하면 근무 안 할까봐 일부러 이야기 안 한 거죠. 그죠? 라고 물었더니, 에이, 그런 걸 굳이. 하하하, 맞구나. 어려도 사장은 사장이고 나름 보고 들은 눈치라는 게 있을 테고, 그동안 이 밥 문제로 경험한 게 있을 테니 그랬을 테지. 그래서 첫날 이 밥 문제는 이렇게 끝이 났다. 답이 되는 동안 주방 구석구석을 다 뒤져보고 몇 가지를 꺼내 준비하고 있는데, 대몬이 출근했다. 대몬은 출근하자마자 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소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소스 레시피를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했고, 다 인수인계를 받았. 영업이 시작되고 메뉴가 나가면서 조리 매뉴얼도 거의 다 익혔다. 기존에 다 했던 메뉴들이었지만 또 가게마다 스타일을 다르게 해야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만 정확히 캐치해서 익히면 되기 때문이다. 일주일쯤이 되면서 대몬이 그동안 해오던 조리 방식에 있어서 이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대몬은 모른다고 했다. 그럼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거야? 하고 물었을 때 전에 있던 남자 실장이 가르쳐 준 거라고 했다.